소개받은 이은주 기자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너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12년 전 영화인데 지금 봐도 너무 재밌죠. 네. 영적인 클래스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여기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연명기활 감독 김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배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 끝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제 주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빼놓고는 제가 센터에 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배우 생활 40년 만에 우연하게 센터에 앉게 된 가병이 역할을 맡은 배우 이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독 한 번 먹으시고 이쪽 앞으로 좀 오시면은 아마 듣기도 그러시고 또 혹시라도 질문하실 때 또 아이 컨택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앞으로 좀 내려오시죠. 예, 이상입니다. 팬분들이 이렇게 오셨네. 진짜 팬분들 맞죠? 이거 동원한 거 아니죠? 아,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시간 되실 때 찍으세요, 보이죠? 훌륭하십니다. 자, 강도. 네. 반갑습니다. 네, 최종 병기화에서 여기 옆에 계신 이하이 선배님을 모시고 여기 없는 박해일군 남이를 돕는 역할을 했던 강도 김구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승준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때 거의 신인 같은 위치였는데 아무튼 그때 깻잎머리 오랑캐죠. 미류 역할, 완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이번에 충무로영화제에서 김한민 감독 특별전을 열게 된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뭐 거장의 반열을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뭐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작품 뭐 2011년에 747만 명,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관객을 모으면서 당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감독님의 그 김한민 월드를 만든 시작점이 된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 영화가 어떤 의미이고 이후에 다른 작품에 이 영화가 어떤 좀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1년은 제가 이제 필름으로 영화를 만들다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화가 이 최종병기 활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활은 이 활자가 활궁으로 쓰지 않고 타이틀 때 이제 살활자로 이렇게 딱 쓰여지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어떤 생존의 분기점이 있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 못 받다가 2011년 2월 달에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2010년 12월에 이제 투자가 확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롯데라는 데서 이제 당시 여름 영화가 없었고 그래서 여름 영화를 찾고 있던 와중에 그러면 그거 한번 저희 롯데 배급 영화로 한번 여름 영화를 해보자. 그래서 여름에 개봉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 프로듀서와 많은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2011년 이제 곧 코앞인데 2010년 12월에 그런 제안이 왔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투자사의 그 제안을 듣고 우리 메인 스태프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펼쳤던 전략이 철저한 디지털 전략. 디지털 카메라도 뭐 당시에 뭐 아리 계열이나 뭔가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DSLR 쪽의 어떤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쓰자. 그래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어떤 장면이 약간 화질 열화가 있는 느낌 아니면 약간 소프트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정말 그 미니 DSLR 카메라를 써서 찍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그 방향성을 통해서
영화에서 그 커트를 다 얻어내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찍을 때 한 방향으로 정말 다양하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 배우들한테는 사실 고역이죠. 왜냐하면 카메라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연기를 해야 되고 계속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안심이 안 되는 영화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11년 2월에 시작해서 정확하게 2월 10일 날 시작해서 6월 10일 날 끝나서 개봉을 8월 10일 날 하게 된 이런 액션 사극 영화가,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존하게 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잘 되는 배우들, 스태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감독도 이 영화를 통해서 생존했습니다. 예. 감독님 이후에도 이순신 3부작에서 이제 사극 계속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작품의 성공 때문에 이후에도 사극을 줄곧 하시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량이 당시에 이제 2011년에 활이 740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2011년 그 흥행 1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화를 명량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계획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명량이라는 영화가 회전이 엄청나고, 이런 영화를 내가 한 환갑 전에는 찍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 영화를 바로 이제 2013년에 찍기 시작해서 이제 2014년에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네. 감독님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영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감독님 직접 섭외를 하신 거죠? 직접 배우분들도? 그럼요. 우리 이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이제 최애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 이한희 배우님, 그다음 우리 김구태 배우님, 그다음 우리 이승준 배우님, 이렇게 이제 한번 모이면 좋겠다 했는데 딱 이게 성사가 된 게요. 감독님 최종 병기 배우들. 최종 병기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배우분들도 많은 그 이후에도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배우들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작이 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표작이 없다. 왜냐하면 배우라고 하면 정말 배우 양심을 가지고 모든 작품에 똑같이 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병기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어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많은 추억이 됐다든지, 내가 배우 생활하면서 참 나의 자존감을 굉장히 키워준 작품,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시잖아요. 뭐 미녀는 괴로워라든지, 뭐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군소 작품이 있는데, 예? 그래도 제 배우 활동하면서 제가 올해 만 40년 한 배우인데 어디 가서 이제 대표작을 그냥 양심상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제 마음속에 흐뭇하고 두고두고 좋은 추억이 되고, 내가 참 영화를 많이 했지만 이 영화를 하기를 참 잘했고 이 영화에 뽑힌 게 참 영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죠. 아마 이 두 사람들은 대답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들이 배우라면은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네, 그래도 기회를 한번 드릴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네, 감사합니다. 배우. 네, 저도 뭐 선배님과 거의 같은 마음입니다. 약간 더 덧붙이자면 이렇게 좀 많이 극장에서 이제 내려간 다음에 상영을 뭐 영화 TV나 뭐 이런 데서 요즘 또 많이 좀 하잖아요. 영화 채널도 많고.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봤는데 이제 저는 제가 이 작품에 참여를 했지만 볼 때마다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잠깐 보시고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셔서 감독님이 자기 영화에 지금 너무 몰입돼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셨다는데, 저도 항상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했지만 너무 재밌고 볼 때마다 이 작품을 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 영화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감독님께 항상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뭐
재밌지 않으셨어요? 네, 이상. 할 말 없으면 마무리.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영화 할 때만 해도 제가 일이 별로 많이 없어서 뭐 연극하고 가끔가다 영화 찍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최종병기활이 저한테는 한 4, 5개월 정도 기간 동안 거의 미친 듯이 영화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어요. 현장에서 호흡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영화를 이렇게 기승전결로 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에는 뭐 잠깐 가서 오고 뭐 대부분 이런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미로들이 거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제가 이때 아마 그런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은 이제 영화 보셨겠지만 헤어스타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화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머리카락 갖고 이제 돌아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의반 타의반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도 짐작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또 사연이 있군요. 방금 이 영화가 국내 최초의 활 액션 영화거든요. 그 이후에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작품인데 활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활의 속성을 그만큼 그대로 영화를 하셨다 이런 또 말들이 많은데 이 활이라는 원초적인 무기의 매력은 무엇이고 또 감독님이 이것을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점에 좀 중요점을 두셨는지 좀 궁금해해요. 사실 최종병기활 전까지는 그러니까 활이라는 무기가 굉장히 부수적인 무기로 칼에 이어서 부수적인 무기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동서양을 막론해서요. 근데 저는 활을 쏘고 활을 이렇게 활이 타격하는 어떤 지점에 저건 굉장히 액션 영화로서 한번 제대로 전면적인 무기로 한번 등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극락도산인사건과 이번 이제 주간에 이제 뭐 영화 핸드폰도 이제 상영하고 하지만 두 스릴러 영화를 찍고 나서 제가 조금 뭐랄까 회의감에 빠져 있었어요. 영화를 찍는 걸 내가 계속 해야 하나. 그리고 나는 정말 영화를 어렵게 진짜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 같은데 관객들은 결국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내가 과연 이제 어떻게 영화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어떤 영화의 비주얼과 사운드와 그리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아닌 뭔가 이런 스토리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면서 그런 영화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액션 영화를 찍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영화를 찍는데 그러면 이게 현대물일 거냐 뭐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제 그때 역사 3부작을 구상을 하고 이걸 다 액션으로 찍어보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최종병기활 그리고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명량 그리고 일제강점기 대일항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봉오동 전투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기획하면서 과연 내가 이제 영화 핸드폰으로 이제 조금 흥행이 미진하고 극락도 살인사건으로 이제 조금 신인 감독상을 받긴 했지만 그런 사람의 입장에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영화가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최종병기활이겠다 해서 이제 그걸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영화가 이제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영화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영화를 활의 액션에 집중해서 이제 찍어보자 해서 결국은 이제 찍게 됐던 거고 그 활이 여름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투자사의 어떤 그러니까 제안이라기보다는 약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로 참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이제 여러 가지 팀워크로 이제 그걸 극복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활이 나왔고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스타일리시하게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그 이유가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 추격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조선 웨스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를 자랑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영화 자체가. 그래서 혹시 좀 촬영 당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다면. 아까 말했듯이 필름으로 찍었던 극락도살리 사건과 영화 핸드폰은 그 찍었던 샷들을 다 제가 기억을 해요. 감독 입장에서. 근데 최종 변경할 때부터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A라는 카메라가 있으면 B, C, D가 뭘 찍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이제 이러면서 엄청난 그러니까 촬영에 대한 소스들이 나한테 이제 들이닥친 거죠. 아, 이런 멀티적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이 이제 양적으로 한 4배가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갈무리하고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취사 선택해서 영화적인 리듬감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숙제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다행히 현장 편집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존에는 현장 편집을 뭐 샷을 잘 연결시키고 이게 잘 붙냐 안 붙냐 이런 개념에서 현장 편집을 운영했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장 편집에서 갈무리를 최대한 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보편집 때 무엇을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촬영이 촬영이 끝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밤에 그거를 다시 갈무리하고 그걸 붙여놓는 것까지 해서 이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시에 이제 그리고 이제 후반에 편집 시간도 너무 짧았고 예.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사실은 완성해 놓으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흐름이 이제 좋은 그런 영화가 됐던 거죠. 물론 이때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적인 것들을 가장 좋은 연기들을 또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또 장점이자 단점이 있었어요. 게으르면 배우들의 어떤 그 연기들을 고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골라내면서 그러니까 최종병기화는 정말 최종병기처럼 디지털의 최종병기처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작이긴 했지만 디지털 영화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목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진사하게도 네. 명작의 제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배우분들도 액션 장면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10년 전이지만 어제 같은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 또 남이와 함께 싸웠던 가병과 강두님부터 네, 좀 말씀 당시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현장에서 저한테 액티브한 씬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이제 그 처음에는 노루사냥을 하는 씬이 있어서 그 이제 노루가 저희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예, 진짜 원 CG가 아니라 앞에 노루를 띄워놓고 저희가 막 쫓아가면서 예, 그렇게 찍었었는데 아주 진땀을 뺐는데 어떻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인상이 깊은데 안타깝게도 노루가 그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절벽 이렇게 벽에서 뛰어내려서 예, 좀 그래도 이제 결국 주민등록 말소가 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되게 힘들게 찍었던 장면이고 하나는 저희가 그 빙도에서 나미가 멋지게 말을 타면서 부하로 쫙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걸 찍을 때 그 볕도 너무 뜨거워서 많이 탔었고 예, 도시락을 또 항상 그 모래밭에서 모래 반 도시락 반 이렇게 먹어가면서 그렇게 찍었고 또 그 물에 들어가서 할 때 또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예, 좀 조금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뿌듯해서 예, 좋았습니다. 네. 예. 이완희 배우님은 그때 영상을 저도 어디서 영화 다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살이 통통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애때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배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꾸준하게 먹으니까 살이 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투 장면이 많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전투가 아니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주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 상전을 모시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판에 몰리면서 이제 우리도 뭐 몇 발을 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도 가끔 기억나는 장면은 이제 제가 엔딩 부분에 있던 산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차산인데
아차산뿐만 아니고 빙도 그리고 뭐 합천에 있는 황매산 뭐 이런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래도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제 그 비탈진 나무가 촘촘히 돼 있으면서 활을 서로 쏘는 그런 지역이 전북 완주에 그런 악마 같은 산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수십 차례 위아래를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찍었던 것. 이게 가장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몇 년 전을 뒤집어 보면 와 내가 그런 체력이 있었고 뭐 지금 안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와 그거를 굉장히 즐겁게 아주 그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낼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자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만약에 지금 최종변교화를 하자고 해서 가병의 역할을 맡았을 때 과연 그 완주액이 그 비탈진 나무도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한눈 조금만 팔면 이제 스크래치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 뚝뚝 팝콘찍 오뎅쑥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데를 다치지 않고 찍어냈다. 그리고 그거 할 때는 실제로 제가 꿈에서 그거를 찍고 온 다음에는 가위 눌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보다도 이제 주인공들 그리고 미루로 출연했던 그런 청나라 그 군대들 이런 분들은 진짜 견고생했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한 50%의 견고생을 했다고 하면 우리 미루들은 한 90% 그리고 이제 박해일 뭐 이렇게 박해일은 아마 120%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두고 생각하면 아주 흐뭇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정말 그 내 상전인 이제 남이를 보호하면서 그때 내가 남이를 이렇게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고 내가 악수고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 그때 괴나리 보찜을 쥐고 엄청 뛰어다니면서 그 괴나리 보찜이 좀 유격이 좀 세가지고 제 다리통을 강타해서 햄스트링이 온 적도 있어요.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네. 반응이 별로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길었네요. 박수가 나와요, 박수가. 우리 모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승준 배우님 아까 변발 스타일 얘기 나왔는데 또 만주어로 대열하셨는데 이 영화가 또 만주어를 완벽하게 고증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시 만주어 하실 때 배우실 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만주어 배울 때는 안 힘들었는데 외우려니까 정말 안 외워져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그 만주어 선생님 몇 분 안 계시는 우리나라에 두 분인가 계신다는 것 같은데 그 여자분 교수님을 고려대학교에 찾아가서 저희가 다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김한미 감독님이 이거는 만주어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수업을 들었는데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영어든 무슨 뭐 중국어 어떻게 갑자기 그게 되나요? 그냥 대사 위주로 조금 이렇게 맛을 살리는 정도만 배우긴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게 또 다 처음 보는 말의 조합이니까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 그냥 위안을 삼은 건 틀려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진정성만 가지고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기억나는 만주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저희가 위장을 해가지고 청나라 병사인 것처럼 하면서 자연인을 구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무사히 만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의 만주 뭐 이런 뜻인데 귀동냥으로 한 걸 하고 또 선배님께서 또 짜이짜이 하는데 이 짜잇은 뭐냐면 그 말 우리나라에서 말 갈 때 이리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만주 말로 짜잇짜잇인데 그게 나온 거죠. 예,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아니 두 분이 그 대치하는데 마지막에 대치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완희 배우님의 되게 명대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제 마지막 네, 대사요? 마지막에 제 마지막 대사는 이제 보셨겠지만 승준 배우님이랑 두 분이 내가 네 한 놈은 죽이고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멋진 대사가 있죠. 내가 네 한 놈은 죽이고 가야겠구만 뭐 이거. 오, 대단하네. 그게 완화는 아니었어?
완한과 이제 마주친 거. 완한하고 이제 그 조신타가 매달려 있을 때 같이 매달려 있을 때 그 시퀀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보면은 또 유명한 명대사 나오잖아요. 활은 바람을 타고 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서 쏘는 것이다. 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네네. 것이다. 이게 그 양궁 선수들이 이 대사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양궁 네. 금메달리스트와 네. 골프 선수들도 좋아. 그래요? 그런 거요? 골프 선수들. 거기까지 가나요? 네. 아. 이 문구가 이제 이 대사가 투자사에서 반대했는데 감독님이 본인의 철학을 담고 있다 끝까지 이렇게 우겼다고 그러고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투자사가 반대했던 건 아니고 투자사는 이제 만주어를 쓰는 게 너무 거슬린다. 이렇게 그냥 중국어로 하는 게 어떠냐 차라리 하려면. 그래서 중국어로 할 바에는 만주어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거를 한국어로 우리말로 그냥 하는 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방송 드라마지. 그랬던 부분이고, 대사 이게 이제 바람은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게 조선의 공술이라는 책에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바람을 계산하지 말고 그거를 그냥 극복해라라는 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사가 그 문구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최영병기 활에 넣어야겠다 했는데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POV를 고속 촬영 슬로우 모션으로 딱 이렇게 나미를 비추면서 주신타의 시각으로 딱 할 때 그때 쓰면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안 그랬으면 넣을 데가 없어서 이걸 계산할 때 일단 이제 너무 컨벤션하고 진부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건데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게 됐고 덕분에 이제 명대사가 된 거죠. 네. 오늘 이 작품 보시고 감독님과 배우들한테 또 직접 관객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네. 예,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어렸을 때 봤어요. 한 중학생 15살 되고 나서 봤는데 나중에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만주족들이 이제 다 마을을 휩쓸고 갔을 때 이제 박해일 배우님이 이제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그 열린 틈 사이에서 닭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닭은 어떤 의미로서 이제 살려두신 건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그건 제가 대답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만주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정리하는 게 그 목표이지 조선의 닭까지 해결하기는 좀 시간상으로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닭의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답변을 드리자면 결혼식 때 닭이 있잖아요. 사실 닭은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 생존 이런 의미고 그런 와중에도 그런 살아있는 닭의 생존이 결국은 자인의 생존을 의미하고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민초들의 어떤 생존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거 돌아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저 놔둬라. 저기 좋다. 뭔가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좋지 않니?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사인 브로마이드 네 받으실 분. 네. 굉장히 영한 우리 남자 관객들이 질문을 많이 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희망적이고. 바람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작 기간이 이제 많지가 않았어서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멀티캠 이제 활용을 하셨다고. 질문하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좀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면 네. 전달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멀티캠 방식을 이제 활용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한 장면을 찍을 때 여러 개의 카메라를 구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장면들 이제 사전 작업 때 프리 프로덕션 때 이제 콘티를 그리게 되는데 그 멀티캠 모든 카메라들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콘티를 작성을 하시면서 하셨는지 아니면 주요한 컷들만 이제 구상을 하시고 나머지 B캠, C캠 이런 부수적인 컷들은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식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 이제 사전 계획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뭐 그런 어떤 그 당시 하셨던 방법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자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콘티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메인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기본 저희 콘티는 있고, 다만 이제 그 기본 콘티에 이제 그 카메라가 A 카메라가 되는 거죠. A 카메라가 되는데, 내가 이제 필름으로 영화를 찍을 때는 항상 그 앵글에서 꼭 저것만 찍어야 되나? 저런 것도 좀 찍어놓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디지털 카메라를 하면서. 그래서 가령 감룡 감두가 이제 서로가 이제 자기 아지트에서 이제 서로 뭔가 남이와 같이 논일고 있다 이랬을 때, 내가 감룡에게 이 카메라가 지금 집중되고 있지만 강두나 남이가 리액션 하는 것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잡아두고, 또는 뭔가 감룡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 저 손을 좀 같이 좀,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저거 찍고 요거 찍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살아있는 어떤 라이브한 느낌이 빠져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죠. 다만 그때는 희생하고 각오해야 될 것들은 있어요. 첫 번째, A캠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A캠 대신에 A캠 조금만 옆으로 틀어주면 B캠이나 C캠이 뭔가를 발해가, 우리 식의 용어로 NG가 발해가 안 나고 저걸 찍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A캠이 비껴가게 되면 A캠 자체가 본연의 중요한 구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지켜나가면서 다른 카메라들을 사용을 하고, 특히 이 영화는 액션이고 뛰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그 효용 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에 집중하고 이런 장면에 그렇게 카메라를 뻗쳤다가는 큰일 나요. 예. 오히려 그때는 카메라를 다 거세해버리고 딱 하나의 카메라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칙들을 화일부터 이제 점점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명량, 한산, 노량까지 해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카메라를 뻗칠 때와 그 다음 굉장히 카메라 한 대로 집중할 때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화일 때부터 지금 이제 앞으로 12월 20일 날 개봉한 노량까지 그 촬영과 조명 같은 스텝들인데, 이제 그게 저하고 이제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영화가 이제는 뭔가 다이나믹할 때는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또 집중할 때는 굉장히 집중하는 이러한 어떤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A캠과 다른 카메라의 어떤 그 유동적인 어떤 활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제 영화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실까요? 갑자기. 뒤에 계시네요? 좀 이따. 마이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김한민 감독님께 한 가지 질문,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가운데 계신 그 배우분은 성함을 몰라가지고 아까 가운데 있는 배우로 말씀하시죠. 배우분들 중에 이제 가운데 계신 배우분. 그래서 김구택입니다. 김구택 배우. 김구택입니다. 김구택 배우. 네. 네, 김구택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김한민 감독님께서는 영화나 연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감독님인데요. 그 젊은 배우들과 작업을 하시려면 좀 힘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캐스팅 과정에서 이제 대화로 풀어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화 말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혹시 있으시다면 왜 제가 여쭙냐면, 물론 뭐 많은 영화를 하셨겠지만 이 문채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당시 신인이었고 연기를 전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판단 근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 문채원 배우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캐스팅한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왜냐하면 그럴 기회들이 없었고, 당시에 이제 어떤 젊은 여자 배우가 캐스팅 대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더 괜찮은 작품에 이제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스케줄이 틀어졌어요. 스케줄이 틀어졌고, 그랬을 때 이제 김무열과 문채원, 이제 그 여배우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나는 이제 김무열을 선택을 하고, 왜냐면 김무열도 그때 당시는 이제 공연이 뮤지컬을 열심히 하는 배우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시간을 맞추려면 여배우에게 김무열을 맞추든지 김무열에게 여배우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과감하게 이제 김무열에게 저런 소군인이라는 역할을 할 만한 배우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여배우를 구해야 되는데, 그 여배우를 정말 촬영 글쎄요 한 달 반 전까지도 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인을 뽑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그 바람의 와온이라고 그때 이제 그때 채원이가 기생으로 이렇게 쫙 나왔는데 그 기억이 언뜻 나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봤던 그때 뭔가 그 신윤복 뭐 이런 드라마인데 그때 그 기생으로 나왔던 배우가 누구지? 뭐 이러면서 수소문했는데 이제 그게 문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채원을 왜 그러냐면 저 자인이라는 역할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소군도 그렇고 남이도 그렇고 또 관객에게도 뭔가 구하고 싶은 여동생이라는 느낌이 쫙 와야 되는데, 마치 그렇지 못한 여배우가, 그거는 굉장히 직감적이고 본능적으로 그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배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 바람의 와운에서 봤던 그 기생이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배우를 수소문했고, 그런 배우가 문채원이다 했고, 그리고 문채원에게 역할을 줬을 때 이제 문채원이 너무 하고 싶다 이 영화에.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로 캐스팅하는 경우도 굉장히 강해요, 감독에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극락소년 사건 이후에 최주봉 배우님이나 성지르 배우를 왜 우리 안 써줘라고 했던 것이, 그 다음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상이 안 되니까 그랬던 건데, 물론 쓰고 싶죠. 근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 캐스팅을 했던 비화예요. 네, 문채원. 네, 감사합니다. 그 김부태 배우님께서는 이 성공한 감독으로 가는 이 삶 또한 이제 힘들 텐데, 배우로서의 삶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걸 이어오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제 배우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배우란 직업이 참 기다림도 많고 언제 풀릴지 잘 모르고 경제적인 생활도 뭐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제 구자가 거북 구자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할아버지가 장수라라고 지어주신 건지 모르겠으나 거북이가 뭐 느려도 꾸준히 가잖아요. 그래서 토끼를 이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모든 지금 많은 지금 선배님도 계시고 중간에 막 연기를 그만두시는 분도 있지만 연기를 계속하는 힘은 그걸로 인해서 제가 했던 작품으로 이제 관객들한테 뭔가 조그마한 울림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같이 소통을 하고 그런 걸로 또 같이 공감을 이루고 하는 거에 또 배우는 또 희열을 느끼거든요. 뭐 그게 무대든 스크린이든 뭐 브라운관이든 뭐 그런 힘들이 저를 좀 버텨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주변에 같이 제가 생활하는 가족들 또 저를 이제 믿고 기다려준 거, 뭐 아직도 저한테 갈 길은 뭐나 그런 부분이 또 한 힘이 되고, 같이 또 작업을 했던
좋은 분들과 우리 감독님, 선배님, 여기 승준 씨 이런 또 좋은 배우분들과 또 작업을 함으로써 그때 또 제가 조금 우울하고 디프레스 됐던 것들이 또 그런 데서 또 현장에서 받는 에너지로 또 극복을 해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배우 지망생들이 많이 왔죠. 혹시 박수 친 분들이 그런 분이요?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앞에 세 번째 줄. 가까이 대시면 돼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남이가 절벽에서 주신타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렸던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 대 남자를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정말 진정으로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싸울 때 그때 서로가 뭔가 삶과 죽음을 논하는 거지. 아무리 적이지만 바로 그 적이 적의 어떤 사람을 구하고 있는 또는 그 사람을 차마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예의라 그럴까 뭔가 이런 그러니까 남이가 주장하는 게 뭐야 내 활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거를 굉장히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만약 그게 절체절명에 본인이 위협에 빠지는 순간에 구달이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여기서 본인은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겠죠. 왜냐하면 이자는 지금 자기 부하가 죽었고 그리고 그 부하 죽은 부하를 지금 붙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여유는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 근데 멋지잖아요. 거기서 한번 딱 한번 아무리 적이지만 다른 생을 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자를 죽이는 건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오히려 묻잖아요. 유승용이 남이한테 나중에 나를 왜 안 죽였어? 뭐 구차하게 그런 게 뭐 나를 능멸하는 거냐? 뭐 어떤 남자의 자존심으로 또 그걸 다 묻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대받는 게 당시의 어떤 남자 대 남자의 어떤 대결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나요 혹시?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 영화 보면 한국적 휴머니즘 그리고 또 민초들의 불굴의 의지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영화의 모든 피부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12월에 개봉을 앞둔 노량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끝까지 앉아 계신 관객분들이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뭐 이렇게 내용 같은 거 살짝 스포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량은 최종병기 활에서 시작한 사극 액션의 가장 절정일 것이다. 그거는 뭐 노력과 에너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여한 자본과 이런 것들을 통틀었을 때 또 밤 전투에서 아침 전투 그리고 또 장군님 돌아가시는 이야기까지 무려 이제 1시간 40분이 해전이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도 밤에 이제 마지막 편집과 CG에 대한 이제 컨펌을 이제 하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히려 리프레시되고 그리고 우리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이런 GV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PD들이 노량 PD들이 감독님 어디 가세요? 아니 이거는 예전부터 약속돼 있고 이거 특별전이고 그리고 인생이 말이야 맨날 뭐 그냥 이렇게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오늘은 특별한 자리고 특별히 이렇게 관객과 만나는 이런 자리는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끝나고 술도 한잔 하고 싶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노량은 제 스스로도 굉장히 편집본을 보고 많이 웁니다. 울고 그리고 또 편집본을 보면서도 제 스스로도 굉장히 이렇게 떨리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순신 3부작 최종병기 활부터 달려온 어떻게 보면 4부작의 이제 마지막 종점이고 그리고 이 영화가 12월 20일 날 개봉하는데 그 개봉 자리에서는 이제 제 영화 인생에 하나의 이제 터닝적인 지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보였을 때 여러분들 가감 없이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또 그때 또 인연 되면 또 얘기 나눠요. 네. 여러분 노래한 다 보실 거죠? 네,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과 네, 배우분들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순신 배우님. 우리 승준이 네, 오늘 감독님 특별전이니까 감독님 앞으로도 노량도 그렇고 앞으로 하시는 영화 잘 되시기 바라고 최종병기 활 때문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시간은 오래됐는데 오면서 생각하면서 감회가 좀 새롭기도 했어요. 네. 아무튼 그때부터 그 전부터 인연이 돼서 감독님하고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감독님 영화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승준한테도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앉아서 눈빛들을 보니까 다들 눈들이 너무 초롱초롱 빛나세요. 요즘 한국 영화 많이 어려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영화를 지탱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배우를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찍고 또 영화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GV 시간을 갖는다는 건 좀 특별한 시간 같아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 역시 영광이고 또 우리 김국태 배우가 얘기를 했지만 한국 영화 참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면 관객이고 2번 이상 보면 후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관객의 수준에서 머물 것인가 한국 영화를 후원하시는 분의 어떤 자격을 스스로 취득할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지만 뽑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한데 아무튼 여러분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량 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2023년 10월 29일인데 일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의 마지막 반 이틀 후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그 시간을 기억하는데 그게 오늘이 또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에 이런 특별전을 하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영화를 우리 배우분들과 그때 참여했던 배우분들과 이렇게 어여쁘신 모더레이터와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관객분들과 이렇게 GV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거든요. 흔치 않은 경험이고 오늘 밤이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관객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그리고 이 영화와 서영극의 화를 봐주신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큰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정경기와 GV 참석해주신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으로도 한국 영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지금까지 저는 이유지 기자였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저희 감독님 사진기로 관객분들이랑 셀카 같이 한번 찍을까요? 네,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이쪽으로 오시고.
네, 오늘 역사적인 날이. 올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제 카메라 네,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